자, 오늘은 기술사를 따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돈인데요. 기술사를 통해서 뭐 큰 돈을 버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대기업 기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20대 때 운 좋게 대기업에 취직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연봉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로 시작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성과급을 받으면 더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그러하고 이제 직급이 올라가면서 점점 연봉이 올라갑니다. 물론 이것도 정상적으로 내가 승진을 했을 때 이야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대기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승진도 하고 거기서 실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가정 하에서는 그렇습니다. 40대 차장 정도 되었을 때 연봉이 또 당연히 1억을 넘고 성과금까지 하면은 더 넘어가겠죠. 근데 이제 50대 때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 정년은 60살이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능력은 있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부담이죠. 연봉 1.5억, 뭐 많이 주는 데는 거의 2억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2억 원짜리 나이 든 사람을 데리고 있는 것보다는 7천만 원짜리 20대 3명 혹은 2.5명을 들고 있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경영주 입장에선 당연하겠죠. 다만 이제 해고는 불법이지만 구조조정은 합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대기업에 다니시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을 이제 권고사직 압박이 들어옵니다. 물론 조건은 꽤 매력적으로 줄 거예요. 퇴직금을 뭐 적게는 한 2억, 많게는 뭐 5억까지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 떼면은 많이 줄죠.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뭐 남겠다라고 하면 이제 보직 조정이 이루어질 테고요. 이제 50대 초반 직급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자아가 비대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압력을 견디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더 이제 대기업에서 오래 살아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요 나이 때 대기업에서 나오게 되실 거예요. 대기업에 있다는 기준으로. 근데 제가 주변에 대기업 퇴직하신 분들이 일부 있는데 이걸 보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나는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이 많은 사람을 그 사장 입장에서 굳이 뽑을 이유가 많지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여러분의 경쟁 상대는 53세 여러분 동년배들이 아니고 여기에 있는 30대들 파릇파릇한 친구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야 돼요. 노동시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를 했든 간에 합벌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월급이 한 230에서 250 정도의 자리로 고정이 됩니다. 그마저도 취직이 된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고 GPT를 알아보니까 50대 퇴직자의 기준해서 월급이 300만 원 이상 되는 비중이 한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잘 풀렸을 때의 경우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단히 평등한 세상이에요. 53세 이후에 퇴직 이후에는 모두가 평등해집니다. 내 사업이 있다는 기준에선 또 다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걸 볼 필요 없으세요. 취직을 한다는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고 이제 그마저도 이제 65세 정도가 넘으면 여기서부터는 아예 취직 자체가 안 돼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출이 늘어나는 보통의 모습이잖아요. 자녀분들 보통 이제 대학교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시점이고 혹은 이제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자녀분들한테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요걸 시도를 합니다. 따박따박이라는 단어에 속아서 상가를 비싼 가격을 주고 매매를 하세요. 1층 상가 보통 분양가가 1층 상가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김부장에서도 나오지만 그건 진짜로 그래요. 한 8억에서 10억 정도로 분양을 하는데 근데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얘네들이 경매로 되게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낙찰가를 보면 3억에도 잘 낙찰이 안 돼요. 한 2억에서 3억 정도 혹은 정말 싸게 매매가 되는 것들이 2층 같은 경우는 한 1.5억 이렇게 낙찰되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상가를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가에서 어떤 업종들이 장사가 가능할 것이며 거기서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했을 때 얼마 정도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월급쟁이였던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월급쟁이가 상가를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은 여기서 상가 투자를 하시고 파산을 많이 하세요. 그게 현실이고 물론 이제 잘 하시는 분도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술사를 딴다고 했을 때 이제 본론이지만 여기서 이제 게임이 달라지죠. 물론 이제 대기업 연봉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안전망이 있죠. 수석 감리라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생기기 때문에 한 요 정도의 안전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퇴직을 한 이후에도 중견 기업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아이고 연봉 그거밖에 안 되는데 기술사 따서 뭐 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53세 이후에 누가 뽑아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한 메리트입니다. 월급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기술사가 이쪽 IT 분야 기술사가 뭐 전기나 이런 그 토목, 건축만큼의 연봉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나이 먹고서 일하기에는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시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것도 좀 더 길어지죠. 감리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65세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안전판이 생긴다는 것 강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똑같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퇴직 후에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무면허로 사업을 하시는 경우 물론 성공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근데 보통은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카페나 프랜차이즈 같은 사업도 그렇고 요게 그 경제학 원론에 보면 그 완전 경제 미시경제에서 보면 저 완전 경쟁 시장이잖아요. 완전 경쟁 시장. 근데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가지고 있으면 일종의 그 진입 장벽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이제 B2C도 있지만 그 B2B 기업을 상대로 하는 어떤 컨설팅을 하실 수도 있고 정부를 상대로 하는 뭐 연구 용역 같은 거로 또 돌파구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대기업을 다닌다라고 하시면 그 기술사라는 그 어떤 자격증이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2 인생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겪는 모습인데 만민이 평등해져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대단히 평등한 세상입니다. 근데 수명이 길어져서 요게 최소한 지금 80살 이후까지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에서 기술사를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어려운 시험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기술사를 따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53세 이후에 노후의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 있는 부분을 기술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지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걸 이겨내야 돼요. 어려운 걸 이겨내야 되고, 물론 이제 기술사가 없어도 잘 사시는 분도 있죠, 당연히. 뭐 부동산 투자를 성공을 하신다든지, 주식을, 요즘에 최근에 주식이 많이 올랐지만 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을 많이 보셨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다소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더 세상을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모습이고, 실제로 다, 대다수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세상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뭐 기술사를 따면 당연히 좋고, 노후 대비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